본 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사과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 사과는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등이 혈관에 침착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며 동맥이 경화되면 혈액순환이 나쁘게 되고 혈전 등이 쌓이게 되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병 요인이 된다. 동맥경화는 고혈압이나 혈액 중위 지방 증가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성 지방과 염분의 섭취량을 줄이고 사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식물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고 반대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작용을 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과는 고혈압을 예방한다. 사과의 칼륨은 나트륨 즉 식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이 역할이 혈압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예로 일본의 모대학 교수는 일본의 사과 주산 지역인 아오모리현 사람들과 논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혈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논농사를 짓는 지역 사람들에 비해 식염 섭취량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아오모리현 사과 주산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혈압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사과는 당뇨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당뇨병도 여러 가지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비만형의 사람에게 많고 이들 환자들은 식사요법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식물섬유는 이들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특히 식물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에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으므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일석이조라하겠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한 개의 사과밖에 허용하지 않으므로 정제된 사과섬유를 권장한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물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수용성 식물섬유는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며 동시에 점성을 띠게 된다. 그러면 음식은 이 점성에 의하여 위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도 지연되게 된다. 그렇게 되어 혈당치의 상승도 자연히 억제시키게 되는 것이다. 넷째, 사과는 변비를 해결해주고 대장암을 예방해준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대개 대장의 내용물이 운반되면 정장작용이 일어나 영양소는 흡수, 소화되고 내용물이 직장에 도달하면 직장벽을 자극하게 되어 변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식물섬유 섭취량이 적으면 대장 내 내용물이 적어 직장벽이 자극을 받지 않게 되고 내용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변비가 발생한다. 식물섬유의 역할은 변비 해소와 유해물질을 흡수, 빨리 배출할 뿐만 아니라 암의 예방 효과도 있다. 예를 들면 대장암은 암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식품 혹은 장관 내에 발생한 발암성 물질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대장의 점막과의 접촉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게 된다. 이 점에서 식물섬유는 변비의 예방과 해소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대장암 발병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여기에 더하여 발암성 물질을 빨리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또 몸에 유익한 비피더스균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게 한다. 사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식물섬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육과 과피 사이에 이 식물섬유가 3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농약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나 수확 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농약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먹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요즘은 각종 사과 주스가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데 주스로도 비타민과 미네랄의 성질은 손실되지 않으며 식물섬유도 섭취할 수 있고 연중 먹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또한 사과에는 유기산이 0.5%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산은 우리 몸 안에 쌓인 피로물질을 제거하여 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외에도 사과의 비타민C는 피로회복, 해독작용, 면역기능 강화작용 및 피부 미용 등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그 위력을 발휘한다. 사과에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이 풍부해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 소화운동을 돕고 배변량을 늘려 변비 예방에도 효과. 사과에 들어있는 캐세틴은 폐기능을 강화시키고
담배 연기로부터 폐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물질 정화 및 기관지가 약한 사람 또는 흡연자에게 도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장 속 가산화지질의 증가를 억제하며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방지. 장운동 개선 효과.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이 풍부해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 소화운동을 도와주며 배변량을 늘려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임. 폐기능 향상. 케세틴은 폐기능을 강화시키고 담배 연기로부터 폐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오염물질 정화 및 기관지가 약한 사람, 흡연자에게 도움이 되는 과일임. 치아 건강 향상. 사과는 입속에서 타액 생성을 자극하여 입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수치를 낮춰 충치 예방에 탁월하며 치아 미백 효과도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돼. 고혈압 및 뇌졸중 예방. 사과의 많은 칼륨은 몸속의 염분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에 좋고 페놀산은 체내의 불안정한 유해산소를 무력화시켜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임. 당뇨병 치료.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는 달콤하지만 배불리 먹어도 칼로리 걱정이 없는 좋은 식품임. 노화 방지 및 항산화 효과.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장 속 가산화지질의 증가를 억제하며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방지함. 좋은 사과 고르는 방법. 과실의 단단하기는 만져봤을 때 탱글탱글한 것이 좋음. 녹색 빛이 많이 돌지 않는 것을 택하고 착색이 고르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 표면이 균일하게 빨갛고 상처가 없으며 고유의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꼭지가 푸른색이 돌고 물기가 있는 것. 껍질의 색깔이 고르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 병충해 및 흠집이 없고 꼭지가 빠지지 않은 것. 품종별 고르는 방법. 스가로, 미숫가로 출하되는 사과이며 오래 보관 시 푸석푸석해지고 저장성이 좋지 않음. 홍로, 주로 추석을 대비하여 생산이 되며 붉은 선홍색을 띠고 저장기간이 1개월 정도임. 양광, 사과의 모양이 아주 둥글고 빨강색에 가까우며 표피가 단단해 보임. 후지,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으며 신맛이 없고 단맛이 강해 장기 저장이 가능함. 보관 방법, 저장 온도는 1에서 2이며 습도는 85에서 90% 정도가 적당함.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랩으로 싸서 보관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함. 밀봉하면 수분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함. 신선한 맛을 즐기려면 폴리에틸렌 필름에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음. 품종에 따라 보관 온도가 다르며 홍로의 경우 약 1에서 1.5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함. 장기 저장할 수 있는 후지 등의 품종은 장기 저장이 가능하므로 신문지를 덮어주면 적절한 수분과 온습도 유지로 맛을 더 낼 수 있음. 사과는 과일을 성숙시키는 호르몬인 에틸렌이 많이 나오는 과일로 충분히 익은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편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덜 익은 과일의 후속에도 활용할 수 있음. 손질 방법. 사과는 껍질을 벗겨두면 갈변 현상이 나타나므로 먹기 바로 직전에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음. 깎아놓은 사과를 보관할 때는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담갔다가 보관하면 갈변을 막을 수 있음. 구입 후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 후 먹어야 당도가 올라가고 고유의 맛이 더해진. 출처,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섭취 방법, 식초, 젤리, 파이 등의 소재로도 널리 쓰이며 최근에는 아로마 테라피나 천연 화장품, 비누 등으로도 활용. 생과로 먹거나 잼, 주스, 샐러드 등 여러 요리에 사용. 유럽에서는 소시지나 고기 요리에 튀긴 사과나 사과 소스를 쓰고 카레 스튜를 만들거나 감귤류로 젤리나 무스를 만들 때 사과나 사과즙을 넣어 맛과 향을 돋움.